안녕하세요. 러브 컨템퍼러리 아트의 저는 갤러리스트 K라고요. 오늘은 갤러리스트 케이트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이제 갤러리스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백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갤러리의 제너럴 매니저이기도 네, 하시고 맞아요. 갤러리의 실세이기도 하시고 정말 모든 일을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시지만 또 힘도 세세요. 그래서 막 되게 무거운 작품도 번쩍번쩍 드시는 슈퍼우먼 네. 케이트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처음 알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뭘 전공하신 거죠? 저는 이제 에너지 IT를 전공을 했어요. 전기과랑 비슷한 비슷한 거예요? 거예요. 어떻게 공대에서 에너지 공부를 하시다가 갤러리스트가 됐나요? 이제 어렸을 때는 예술 쪽 관련해서는 접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이제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그쪽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말에 이제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면서 이 미술관에서 이 갤러리에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고 작품에 둘러싸여서 일을 하는 환경이 나도 그런 환경에 들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갤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셨고 네네.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직업을 얻게 되셨는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갤러리를 딱 쳤는데 한 유튜브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네, 빨간색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이요. 네네네. 갤러리만 치면 나오는 지금은 온케이 바이브로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캘리온 레드 바이브 그 채널을 딱 봤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의 그 모습이 제가 딱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제가 바라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딱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근데 그때는 근데 다른 또 직장에 네, 다니고 맞아요. 계셨고 새롭게 그러면 이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좀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 업계로 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미술 관련해서. 근데 저는 이제 공부도 공부인데 이제 사실 공부는 제가 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미술 시장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학예사 시험을 먼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학예사 시험은 어떤 거예요? 학예사 시험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할 자격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인 거예요. 그게 상당히 까다롭고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서양 미술사, 뭐 한국 미술사, 뭐 전시기획, 박물관학 이렇게 있는데 한 3가지 과목 정도는 논술형이기도 하고 이제 미술사가 워낙 방대하니까 그 내용이 많기도 하고 보통 이제 학부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한 번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공대로 치면 전기기사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 공부를 하셨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시험을? 순수하게 공부만 한 시간은 6개월 정도고 그 전까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좀 병행을 하다가 딱 시험 6개월 전에 일을 그냥 그만뒀어요. 올인해야겠다, 여기. 네, 맞아요. 목숨 걸고. 네,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면 내가 여기로 올인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예사 자격증? 네, 좀 고득점으로 1년 더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뭔지 알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원하던 학예사 자격증을 따고 네. 갤러리에는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거죠, 여기는? 그게 저는 좀 약간 운명처럼 느껴진 게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좀 이제 쉬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제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때마침.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채용 공고를 올리신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제가 이 업종 관련해서는 스펙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 직종 관련해서는 제가 어필할 만한 부분이 없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안 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도 내가 여기 들어오면 뭘 할 수 있는지 뭐 내 장점 단점이 뭔지 막 열심히 써가지고 냈어요. 막 학예사 시험도 막 받고 막 하면서 힘도 좀 세고 물건도 무거운 것도 맞아. 번쩍번쩍 일 들수 있고 잘한다.
이제 면접 보러 와라 하셔가지고 이제 면접일이 잡혔어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하게 면접일 한 이틀 전날 학예사 시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고득점. 네, 고득점. 제가 점수까지 솔직히 뽑아가고 싶었는데 면접 준비하는 동안 대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솔드아웃이라고 이북인데 그거를 진짜 저 면접 보기 직전까지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예술에 이제 항상 둘러싸여서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딱 원하는 삶인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야겠다 했어요. 너무 떨렸는데 다 했어요. 네. 수빈님이 보면 네. 약간 맑은 눈의 광기. 네, 네.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할 얘기를 다 네. 하시고 네. 되게 강단이 있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 네. 질문 안 하신 것도 그냥 제가 막 말했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수빈님 그걸 진면목을 본 게 그거예요. 지원 동기. 지원 집에 가서 다시 천천히 보니까 이제 아, 그거 보고 감동받으셨구나. 네, 감동.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이게 취미로 할 때는 좋지만 이게 막상 일이 되면 또 다르잖아요. 어때요? 이제 그 꿈꾸던 그 삶을 지금 사는 게 근데 진짜 네. 안 힘들고요. 물론 이제 힘들 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다 잊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시회를 열거나 아니면 작품을 이제 판매했을 때 좀 짜릿한 게 있어요. 카드 작품은 좀. 긁을 때 네, 카드 하고 이제 결제하면서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면 됐구나. 결제가 이제 끝났다 이제. 수빈님이 보면 갤러리에서 진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게 없고 모든 일을 다 해요. 모든 일을 다 정말 공부 같은 것도 그래서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공대생이랑 공부랑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컴퓨터 관련된 일 또 IT 전공하셨으니까 맞죠. 저희는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을 척척 다 해내시는 정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수빈님이십니다. 공대에서는 제가 좀 열등생인데 이 문과가 많은 이 예술업계 그리고 예술 하시는 분들 사이 오니까 제가 약간 컴퓨터 박사처럼 맞아요. 박사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갤러리스트라는 직업도 잘 맞는 거죠. 왜냐면 그 예술적인 성향, 외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이. 맞아요. 그쵸? 은근히 망치, 공구 잘 다루고 드릴도 좀 다뤄야 되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좀 작품을 막 옮긴다거나 이런 거를 갤러리스트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에너지 쓸 일도 많고. 갤러리 일이라는 게 뭐 힘들 때도 있고 보람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 꼽자면 네. 제가 여기 맨 첫날 와서 위기를 느꼈었어요. 직순심 작가님 전시 중이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새로 작품을 갖고 오셨어요. 들어드리려고 갔는데 그게 50호 작품이었거든요. 못 들겠는 거예요. 오.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냐. 나 왜냐면 이제 액자가 진짜 큰일 대신 났다. 되게 무겁잖아요. 유리도 있고 그쵸? 네, 첫날 와서 그걸 딱 들어봤는데 아 이거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닌데 싶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은 뭐 50호는 거뜬해요. 지금 아까 뵀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다 들어요. 올해 초에 대만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해외 페어는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혹시나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까봐 작품을 좀 일찍 보냈는데 이게 통관이 안 된 거예요. 페어 설치 전날까지도. 이러다가 진짜 페어장에 작품을 못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날 진짜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이제 대만으로 떠나야 되는데 작품은 어떻게? 작품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세관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아침에 메일 온 걸 보니까 근데 아직 통관이 안 끝났어 뭔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행기 타기 직전에는 아 우리 그냥 몸만 가는구나. 근데 그것도 되게 센세이셔널했을 것 같아요. 갔는데 그 부스에 작품이 없고 갤러리스트만 2명이 한국에서 본 되게 행위예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설치 시간 끝나기 전에 작품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저는 진짜 최고의 아찔했던 순간. 그래서 마음고생이 그때 너무 심했어요. 여기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한 분을 꼽자면 좀 다른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 꼽지는 좋죠, 모두. 모두 너무 좋은데 혹시 소장하고 계신 작품 있으신가요? 네. 네, 있어요. 작가님들이 제가 작가님 작품을 샀다 하면은 이게 약간 갤러리스트가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정말 원래도 그냥 작품 사는 게 좋고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품 사는 게 나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박설랍 작가님 작품을 샀었어요. 저도 있어요. 작가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일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하시는 과정도 또 볼 수 있고 작품 세계도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작가님들이 또 본받을 점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은 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없는데 항상 규칙적으로 본인의 이제 루틴을 만들어서 이 시간에 꼭 일어나고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서 그걸 꼭 지키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인간적으로도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어요, 작가님.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강제로 회사에 늦어서 안 가면 혼나고 이게 아니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 루틴대로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하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긴 해요. 갤러리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아까 뭐 카드 긁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컬렉터가 카드 결제를 할 때도 물론 되게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이겠지만 또 어떤 때가 좋아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전시 설치하는 날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날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날이 제일 재밌어요. 오. 실제로 작품이 갤러리에 처음 와서 이제 포장을 벗겨내고 또 처음으로 실물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들을 어디에 걸어야 가장 좀 돋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정하는 게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작업하는 게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저기 글씨가 써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만 저거를 다 하나하나 떼서 맞아요. 글자 커팅. 글자 커팅을 해서 저걸 다 일일이 붙이는 작업이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저도 그쵸? 글자 커팅은 별로 안 좋아해요. 글자 커팅은 저는 또 별로 저거 안 좋고. 좋아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커팅. 커팅. 갤러리에서 복지는 어떤가요? 너무 좋은 복지가 많죠. 일단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고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일적으로는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VIP 고객을 응대하는 일도 주셨었고 그리고 뭐 외부 전시 서문 의뢰가 들어와도 수빈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믿고 맡기시는 네. 일이 많았고 맞아요. 저는 일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서 그것도 참 복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페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보너스도 주시고 갤러리스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갤러리스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무래도 작품을 대중에 보여주고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잘 표현해서 작품을 파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주 일이죠. 그러면 갤러리스트는 뭘 잘해야 될까요? 갤러리스트는 일에 이제 열정이 있는 거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본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워라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 외의 삶이 더 비중이 큰 분 같은 경우는 일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게 사고하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아무래도 공대생이었다 보니까 딱 떨어졌거든요, 원래는. 아니면 아닌 거, 맞으면 맞은 거 이렇게 좀 딱딱 떨어졌다면 여기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좀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네. 있어야 한다. 일하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컬렉터 분들을 이제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좋은 분들도 너무 많으시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컬렉터가 있다. 있나요?
네. 근데 대부분 젠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히 사람 사이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저는 조금 유독 힘든 분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말을 잘해야 할 텐데 능수능란하신 분들을 처음엔 제가 참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작품을 딱 사러 오셔서 뭔가 여러 가지 이거 뭐 액자는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라던가 내가 이거를 들어줘야 되는 건가? 그래야 이제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갤러리에는 이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딱 룰을 가지고 이제 그 규칙에 따라 이제 대처를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고 응대하는데 그 대표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을 때 이제 큰손 VIP 손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보고 계신 게 이제 백호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혼자 이 큰 작품 판매하는 걸 하다 보니까 또 고가이기도 하고 해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에 혹시라도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갈까봐.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하면서 결국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시 끝날 때쯤 제가 진짜 울었어요, 이렇게. 약간 감동과 약간 부담이었는데, 이제. 수빈님, 울기도 해요? 진짜 되게 부담이 진짜 많이 되고.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끝났을 때 안도감과 함께 이제 해냈다. 네. 라는 생각에 맞아요. 눈물이 나의 기울는 나의 이제 대표님이 이제 출장을 가 계신 상황에서 이 갤러리를 책임져는 그런 정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했는데 대표님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작가님이랑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표님이 수빈님 잘한다고 이제 칭찬을 저 몰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알게 되니까 제가 그거 듣다가 이렇게 올라섰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보면 되게 사람복이 있으세요. 수빈님 맞아요. 같은 매니저 갤러리만 복이 많으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알아보고 그런 큰 일도 척척 맡기고 하는 게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믿음이 가는. 저도 자신감이 있어요. 나 대표님이 알아본 사람인데. 그래, 맞아요. 경쟁률을 뚫고 그때 지원자 진짜 들어왔는데. 많았어요. 네, 타이밍상 그때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저는 그때 지원한 제 자신한테 항상 칭찬을 해요. 저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자, 갤러리스트가 되기 전과 후 내 인생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졌다. 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인복이 덩달아 많아진 거죠. 그래서 대표님도 그렇고 대표님은 진짜 실제로 더 가까이서 일해 보니까 더 이 뭐라 해야 되지? 진국이시죠. 네. 그냥 보기에는 그냥 화려하고 이런데 그런데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뭔가 이런 사업적인 걸로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고요. 그냥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키이라님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많이 본받고 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그렇게 감동의 도가니 나오는. 자, 수빈님께서 이제 갤러리스트가 되고 싶다 하고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고 해서 이제 이 채널을 보게 된 것처럼 누군가는 또 이걸 보면서 갤러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갤러리스트가 되려면 이것만은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일에 대한 열의가 강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거기 안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서 수고했을게요. 바라는 점? 월급.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근데 진짜 잘 챙겨주셔가지고 일한 만큼 보상 확실하게 챙겨주시는 앞으로 제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러브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10월이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사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가족 같은
진짜 좋은. 진짜 가족. 아, 진짜 패밀리. 패밀리. 네. 수빈님이 어떻게 갤러리스트가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갤러리에서 작품 파손한 외국인 가족 손님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마침 이제 2층에 있었어요. 네. 갑자기 뭔가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내려가시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좀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밖을 봤는데 저분들이 이제 백인제강 너머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일단 외부 계단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넘어지면서 가셨다면서요? 네, 계단 이렇게 슬라이드 드르륵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가가지고 그분들 일단 잡았어요. 근데 자기들 바쁘다 늦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야 잠깐만 와봐. 웃으면서 잠깐만. 잠깐만. 그게 그냥 막 무섭게만 뭐 이렇게 화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맞아요. 그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안 순하게 되시나. 생기신 분이 안 되시나. 가지고 잡아와서 그러니까 돈을 내놓게 얼마 했지? 일단 봐봐. 대표님 어떡할까요? 대표님 이렇게 세 보이시게 막 후 이러고 수빈 일단 우리가 사실 작가님들하고 1차적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통은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들한테 뭔가 좋았던 기억? 좋았던 기억. 그래서 제가 진짜 또 신기했던 게 키이라님도 아시겠지만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 회사 가면 꼭 한 명씩은 또라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질량의 있는데 법칙. 근데 여기를 왔는데 다 너무 배려심 넘치시고 너무 배려해주시고 그럼 혹시 다 착하고 본인 남자 어디 간데 없으면 나야. 아무리 쳐다봐도 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걸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만약에 네. KT님이 수빈님이 다른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면 원래 다 아, 이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다른 직장을 다녀보고 사회생활 네. 해봤으니까 이게 정말 네. 특별한 일이고 네. 예, 이거 또라이 한 명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는 좀 괴팍하고 음. 이상하고 예민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갤러리 아티스트 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다들 너무 나이스하세요. 맞아, 나이스. 네. 한번 갤러리에서 대표님이 이제 작가들을 위한 강연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좀 충격받았던 게 저희가 이제 샌드위치랑 음료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럼 보통 까면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다 나가셨는데 쓰레기통이 너무 쓰레기를 아무도 안 버리고 그걸 다 집에 가져가신 어머. 거예요. 20명이 아는데 20명이 왔는데 아무도 저한테 혹시 쓰레기통이 물어보신 분도 화장실도 없고요. 화장실도 내향인이어서 그런가? 약간 내향적인 그런- 성향도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저 네. 내향인 좋아해요. 작가님들. 대표님 제일 좋아하는 아이 성향이 F. INFJ. MBTI가 ENFP거든요. 그것도 좀 입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역대 일했던 분들 다 이랬고 제가 진짜요? 알기로는 세 번째가 수빈님이? 네, 제가 세 번째인데 다 이랬고 다 ENFP.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이 있나 봐요. 와. 근데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막 코앞으로 대표님 옆집으로 막 이사 오진 않거든요. 좀 더 일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근처로 대표님 집 5분 거리, 갤러리 10분 거리 이렇게 왔어요. 후회 안 하세요? 광인이니까요. 왔어요. 대표님 지금 5분 거리로 왔어요. 웃긴 게 그래도 나오세요. 나와요. 월요일에도 그러세요? 갤러리 하는 건데 너희들도 가볼까? 가볼까? 그리고 맨날 만나요 지나가다가 시월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너무 반가워하고. 수빈님이다 이러고 진짜 편하게 잘해주시나 보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 힘들죠. 어떻게 5분 거리에서. 오히려 제가 너무 대표님하고 놀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막 목욕탕에서 마주치고 이런 일은 아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영상은 따로 나 목욕탕은 따로. 목욕탕 가세요? 목욕탕은 안 가요. 앞으로도 가지 않으려고. 대표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요 수빈님이랑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선이 맞아요. 상대방을 대할 때 이거는
싫어하겠다 싶은 NG가 싫어하는 거 아, 뭔지 아는 네. 거야. 네, 맞아요. 서로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가 이제 알고 있고 그것도 잘 음. 맞기 때문에 그래서 5분 거리로 이사 그래서, 왔어요. 네, 가까이 왔어.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그러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 진짜 주 6일 일하는데 아, 일 진짜 너무 맞아요. 7일 일하시지 않아요, 거의? 근데 근데 원래 여기서 일하시잖아. 키이라님이 항상 제가 이제 스토리에 일하고 있는 거 올리면 좀 이거 쉬세요, 하시는데 제발. 저도 드리고 싶은 저는 키이라님도 네 키이라님 많지 본 않으시잖아요. 받아서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많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경쟁 내가 좋아하는 진짜 수빈이 진짜 안 돼. 서로 사무실에 해가지고 좋은 거 진짜 성실하시고 정말 다 좋은데 네. 예. 좋은데 기대했는데 약간 뭐 좋은데 나올까? 저도 뭐 나오는 거. 아니 너무 연애를 안 하시니까 중요하다 이거. 왜냐면 주 7일 일하는데 언제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를 안 하는 거였는데 저보다 더 바쁜 분들도 뭐 다 연애하고 하지. 하는데 사실 그건 핑계 같고 자기 열심히 펴고 있으면 좋은 분이 나타날 거예요. 저도 네, 믿고 수빈님 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트부산 이번에 이제 운명적인 만남. 부산에 아트페어에 가는데 그림 문의하면서. 왠지 느낌이 제가 그럼 작품 가서 걸어드리고 봐봐 말 듣는 게 강인이라니까요. 집에 간다고 하면서. 와 보통이 아닌데. 벌써 집에 들어갔어 벌써. 작품 드리러 왔습니다. 수빈님 이거 하지 마세요. 수빈님 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네, 작품 드리러 왔습니다. 어디서 걸면 되죠? 거기서 진짜 털털해가지고. 놀라실 수도 수은하고 있어요. 막 이런데 막 어디서 걸면 되죠? 저 좀 많이 털털한데 일 외에는 진짜 그냥 되는 대로 살거든요. 제일 초사해자. 제가 부산 이제 페어를 갔는데 진짜 다 들고 왔는데 로션 안 들고 온 거예요. 로션을. 근데 제가 그 밤에 로션 사러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갖고 안 발랐어요? 핸드크림. 그게 진짜 웃겼어. 핸드크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대표님께 사실 저 어제 핸드크림 발랐어요. 했더니 대표님 수빈님이 어제요. 핸드크림 발랐대요. 만나서 다행이었어. 수빈님 있잖아요. 핸드크림 발랐대요. 이렇게. 아니 핸드크림은 괜찮아요. 발크림도 아니고. 근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오. 아니 또뭐 털털하냐면 옷을 옷을 제가 진짜 봤을 때 옷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 한벌 같이. 그리고 멋있는 게 캐리어에 다 그림만 찍었어요. 완전 하나도 팔겠다고. 걸크러시다. 진짜 멋있어. 그- 저는 진짜 반면에 그냥 그때 한겨울까 옷 입고 단벌 그림 너무 가져가는 후회했어요. 만약에 껴입고 가든지 해서 옷은 좀 많이 네,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캐리어 2개 가져가야겠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미술관 가가지고 네. 캐비넷에다가 이제 뭘 보관해야 되는데 제 짐들 이제 짐을 근데 안 남기는 거야? 아니 그냥 가져 뭐 이러면서 그거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근데 혼자 갔으면은 어떻게든 해갖고 잠궜을 텐데 대표님 같이 계시는데 뭔가 기다리고 시간 있는 맞아 게. 기다리시는 미안해서. 맞아요. 네. 사실은 촌님의 삶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엎어지면은 코다할 때 갤러리들과 미술관들이 있어서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좀 마음 때문에 하지만 가지 않아요. 원래 언제든 앞에 갈 수 있으면 안 있으니까. 가잖아요. 수빈님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너무 많은데. 근데 막상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서 생각나면 혼자 갑자기. 이거 이렇게 켜고 네. 맞아요. 제가 자려고 누우니까 생각이 났어요. 유튜브 감상으로. 재밌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래요? 디아리스트. 맞다. 주위에 반응. 반전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사하고 나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 다들 반해갖고 또 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갤러리 보고 멋있다 너 약간 이렇게 하니까 막 괜히 이제 또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대표님 팬된 친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멋있으셔. 나도 일하면 안 될까 진짜 그랬어요. 너도 하계사 시험을 얼른 보렴. 너도 얼른 저도 보고 멋진 척 감상.
이러면서 가져와 이러면서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